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경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이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그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그 유인물로 대체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하고 답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국센터 본부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개수정을 한 후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개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 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함께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명시2월 조서도 전부 드렸는데요. 명시2월이 사실 우리 시 명시2월 규모가 점점 좀 줄다가 또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그 명시2월은 그 1년 동안 예산 세워놓고 사용하지 않다가 이렇게 이율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부득이하게 뭐 공사기간 변경이라든가 예산이 정부 예산이 늦게 내려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 명시율 될 수 있는데 원칙은 명시율은 많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서 보시고요. 하나하나 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자료를 찾아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교육 중이셔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예. 예, 최영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우리 명시2월 사업조서 그 보면 76페이지.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이 전체 예산이 22억인데 지출액이 1억 7천 됐네, 그죠? 그 중에 과수 실정 시험포에서 5억 9천 되고 지출은 6,2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금 이거 자체가 5억 3천입니까? 네, 5억 3천입니다. 이 이유가 뭐죠? 스마트 농업 교육센터 혁신 이거는 이 부분은 뭐 어차피 금액을 우리가 세워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시지만 과수 실정 시험포 조성 이거 어떻게 해서 이게 이율이 많고 많습니까?
당초 과수 실정 시험포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 중에 기반 조성 쪽에 일정이 많이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밑에 바닥면 정리하는 거나 배수 관로 정리하는 것 등등 해서 일정이 밀리는 바람에 부득불 예산을 2월에서 내년 과수들은 생육 시기 이외에 동계기를 지나서 식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 3월 이전에 정식하여 과수 실정 시험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스마트 농업 교육센터 및 실정시부 조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 농업 교육센터 건립은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다 마쳤고 지금 현재 사업 준공 미도로 인해서 내년 5월 이전에 완공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빨리 지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그저 교육센터 요거는 마찬가지 그대로 이제 14 2월에가 간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10월 하는 겁니다 그죠? 네네. 하여튼 그 이제 우리 이제 그 사업 특성상 어쩔 수 없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 앞에 우리 그 위원장도 언급했듯이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 우리 조금 이걸 자체를 좀 이렇게 왜냐하면 이거보다 우리 더 그 꼭 써야 될 어떤 이런 어떤 그 과라든가 어떤 부분들이 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거 이제 정기 위원님 우리 질의하십시오. 이 예산안 635페이지 보면 농업진흥과 그 기농기촌 종합정보센터 그 해가지고 이 기촌인 기농인 기촌 기농 그 코디네이터 상담 사업회가 전체적으로 얘가 금액 2,400만 원 이 삭감 올라왔는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예, 저희가 기농 기촌 분야의 사업을 기타 보상금으로 올릴 때는 이제 몇 년치 평균으로 해서 삼량을 올렸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요 예측이 좀 힘든 실정이어서 저희가 사업량이 많이 줄어가지고 2천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농인 농지 임차료 지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2,1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올해는 토지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매매를 본인들이 땅을 사가지고 들어온 경우가 많아서 농지 임차료가 좀 저조했고요. 그 다른 것도 임시거주지 임차비 이런 것도 다 이제 삼량이 좀 줄면서 이제 잔액이 남아서 바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도 이렇게 올린 게 있죠? 네, 똑같이 올렸습니다. 금액 1,000만 원, 1,000만 원씩 똑같이 네네. 올렸습니다. 이 수요를 예측하기가 좀 힘들어서 몇 년치 평균으로 해서 저희가 해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혹시 저희 삼량이 많이 줄면 상반기를 실시를 해보고 추경에 뭐 감액을 할지 정액을 할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 저희들 어떤 불어불급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좀 적재적소에 그 쓸 수 있도록 물론 먼저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또 내년도 얼마 전에 우리 내년도 예산 세울 때도 그대로 금액이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또 내년 이맘때 이제 뭐 수요라든가 이렇게 그 예측할 수 없어서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한번 한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사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은 제가 소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인데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지금 2025년도 예산안 심사는 끝났는데 우리 그 예산안 올라올 때 그 주요 사업 현황에 보면은 사업 설명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전에도 한번 제가 다른 국회에는 말씀드렸는데 예산 편성에 대한 법령이나 조례 그 근거를 예산 편성 근거를 기재해 주시면은 특히 보조금 지방 보조금이나 그 민간 위탁 같은 경우는 2015년도부터는 법령이나 조례 규정이 없으면 편성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심의할 때 좀 효과적으로 또 심의를 위해서라도 꼭 특히 신규 사업에 한해서는 꼭 기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예. 지라시 위원님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농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하나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명시월 사업조서안 요거 페이지가 29페이지고요. 주요 사업 현황은 9페이지입니다. 공익형 육묘 녹화장 설치 지원 사업인데 이게 2024년도 네. 30 네. 네. 명시월 사업조서는 3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기 이 설명서는 주요 사업 현황은 9페이지고 공익형 육묘 녹화장 설치 지원에 관한 사업인데 이게 지금 이번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예산을 잡으셨네. 그죠? 그러고 바로 명시월 시켰네요. 그 예. 사유 설명 좀 여기 이제 부탁드려요. 개인이 그도 아닌 그 농협에서 또 공익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농림부의 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이제 승인이 떨어졌어요. 떨어져 가지고 또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그 편성을 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편성하실 때는 이 승인이 안 떨어졌나 봐요. 그죠? 본 예산 할 때는. 예, 그건 안 떨어지죠. 이 예산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승인이. 승인이 요전에 뭐 한 달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자부담은 누가 하고? 자부담은 예. 농협 중앙회에서 20%, 우리 그 농협에서 30%, 우리 시에서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총 사업이 2억 8천만 원. 아까 그 50%는 시고 나머지 50%는 농협 중앙에 하고 중앙회하고 지역 농협하고. 예, 지역 농협하고 나눠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무대한 사유가 있어가 뭐 명시율은 좋은데 예. 지금 이 사업은 언제 실시합니까? 사업은 봄에 또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12월 중에 이제 기반 조성 사업을 이제 시작해야 내년 봄에 그 공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서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국장님, 과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사업 현황서는 7쪽이고 예산서는 583쪽입니다. 혁신 농업타운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 전체가 24년도 예산에서 6억 800만 원에서 지금 3차 추경으로 7억 6,480만 원, 즉 한 1억 5,68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 증액이 좀 긴급히 필요하신 사업 배경이라든지 이 예산 편성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업이 이제 공보 사업으로 그 외동 그 지초 영농조합법이 이제 이번에 선정됐어요. 선정되고 외동 냉천 북토 일원에 우리가 31농가에 99.4헥타르 참여했는데 하계는 이제 우리 콩을 심고 동계는 그 조사로 철보리 등을 재배하고 이제 공동영농으로 이제 우리 고소득 작물 이모작을 해서 농가 소득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영농으로 필요한 그 시설 그 장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그 면적이 그 많이 늘어났습니다. 면적이 72.2헥타르에서 그 99.4헥타르로 늘어나 가지고 그 장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11대에서 19대로 그 8대 정리됐습니다. 증가돼 가지고 그 1억 5,600만 원 그 늘어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기존에 예산 그러니까 현재 24년도 집행률이 한 87% 정도가 되는데 이게 잔여 예산이 한 7,380만 원 정도 남거든요. 이 잔여 예산에 대한 것들은 뭐 사업비를 이월하시거나 잔액 처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그 뭐 잔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액 처리하고 우리가 집행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감액 처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집행 잔액. 아, 그러면은 이게 그 잔액 잔액 처리를 하시고 이번 3차 추경 때 다시 1억 5,680만 원을 증액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타 사업으로 전환하시거나 이월 예정이 아니시고 이거는 그냥 처리하시고 3차 추경 때 다시 증액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요거를 뭐 잔액하고 뭐 추경 그 예산하고 같이 씁니다. 같이 쓰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가지고 같이. 아니요, 이해가 안 되는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같이 그 저 포함해갔습니다. 같이. 그럼 지금 3차 추경이랑 지금 기존 24년도 집행했던 예산에서 그 잔액과 3차 추경을 같이 예산을 예, 합해서 같이, 사용하신다는. 합해서 그러면 지금 집행 잔액은 이월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가 그 12월 달에 우리가 집행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12월 달에 지금 이번 달에 그 나가는 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잔액을 그 저 금액을 다 그 소진하려고 합니다. 아, 잔여 예산 7,38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12월 달에 모두 집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아,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사업을 다 하시고 나서 정산서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서 582페이지입니다. 지금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 그 경종 분야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을 보니까 기존 그 예산액에서 1,908만 5천 원이 삭감됐는데요. 이 삭감된 항목과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 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 가스 이제 감축하는 그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논 재배 면적이 50헥타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 법인 또는 생산 단체에서 이제 시행을 하는데 이게 중간 물대기 뭐 15만 원, 헥타당 15만 원이 논물 약계 걸러대기 뭐 160만 원, 헥타당 16만 원인데 농업인이 저탄소 영농 활동 이행에 따른 그 활동비를 그 지급을 하는 그 사업인데 그 저조 사유는 농가 개인별 직접 스마트폰 우리가 정빙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농가들이 어플 그 뭐 사용이 또 미숙해 가지고
이행 점검이 그 등록이 불가해가지고 이게 그 사업비가 그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삭감된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실 예정이세요? 뭐 이월을 한다든지 반환 전용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 어떻게 이거는 이제 하신 반납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예? 예, 반납을 하려고. 반납하신다고요? 예. 전체 그 남은 삭감 예산은 반납하실 예정이시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예산서 584페이지에 저희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 및 지속 직접 지불제 예산이 있는데 지금 이 예산도 방금 제가 질의드렸던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과 이게 좀 연계되는 친환경 농업을 지향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 지속 직접 지불제 예산도 744만 7천 원이 삭감됐고 또 지속 직접 지불제는 348만 5천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삭감된 주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유기농업 실천 그 농업인에게 뭐 우리가 지불금이 그 지급이 되는데 정감사에는 그 사업량이 그 확정했다는 감액이 됐습니다. 그 면적이 감소됐죠. 그 재배 면적이 감소돼 가지고 그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지금 이게 정부 기조, 그러니까 정책 기조에 따라서 지금 이 사업들을 24년도에 운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친환경 농업 같은 경우는 뭐 비료 대체제라든지 기술 투자나 아니면 물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변수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 운영이 좀 불안정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이게 삭감이 된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이 사업의 전체적인 그 세부 계획서들이나 지금까지 24년도 집행하셨던 내역이 있으면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농업유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지금 사업현황서 15페이지고 예산서는 588페이지인데 요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체 예산 4억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이 사유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이 최저 가격 이 사업은요, 시중에 저희들이 19품목이 있는데 19품목 중에서 시장 가격보다 최저 가격이 낮을 적에 그 차액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다행히 농산물 가격이 그런대로 괜찮아서 19개 품목 다 시장 가격이 최저 가격보다 높아서 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전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예. 예, 저도 지금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 농림부에서 통계 자료를 보니 24년도 10월 기준으로 그 농축산물 물가 상승률 자체가 한 1.1%로 안정화됐다는 그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전액 삭감을 했는 사유에 대해서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이제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판단이 드는데 지금 그러면 1년 이제 이 예산을 운영하시면서 예를 들면 뭐 소규모 농가라든지 아니면은 좀 취약 농가에 대해서 일부분 뭐 농산물 판촉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통비용 보조금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는 정책도 있을 텐데 그 정책을 이제 이 예산으로 같이 적용을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신가요? 예, 불가능합니다. 아, 불가능한가요?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예. 지역 농협이나 품목 농협 또 우리 APC 출하하는 농가에 한해서만 그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액 삭감을 하게 되면은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저희들이 이 전액 반납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본 예산에도 안 잡고 이거는 항상 연말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본 예산에 굳이 잡을 필요 없고 추경 때 잡아서 3회 추경 때또 전액이나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 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촌 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활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농촌 활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영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농촌 활력과는 그 전체적으로 사업 특성이 그 이월이 많지 그죠? 네. 근데 우리 그 이월 사업 조서 그 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 사업이 총 그 5개의 그 전체 이월이 그 전체 금액 73억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94억 지금 요 간단하게 그 뭐 우리 예산 때도 뭐 계속 연결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 이월된 배경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지 그걸 지금 우리 3차 추경 때니까 한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농촌 활력 사업 총 5개 사업에 2월금이 많다는 것을 저희 부서에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효율적인 또 재정 집행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생된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그 사업 부지를 선정하고 또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또 그게 선정되고 난 이후에 또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상 협의 지원의 문제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업에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저희들은 그 농식품부로부터 기본 계획을 승인을 받고 또 시행 계획 승인을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또 시행 승인을 받더라도 그 과정에 각종 인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의 이행이 저희들 사업기간이 뭐 3년에서 5년의 사업기간이라면 한 최소 빨리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1년 반에서 2년 이상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의 성격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농식품부로부터 이제 매년 공모가 선정되고 나면 그 해에 농식품부에서 국비를 임의적으로 우리 보조 내시를 해줍니다. 보조 내시에 따르는 시비 매칭 금액이 포함되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좀 커졌던 부분이고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강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 주민 복지 시설에 대한 복합화 승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승인을 농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올해 4월에 복합화 승인을 받았고요. 10월에 시행계획 승인을 또 농식품부로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BF라든지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올 12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제 2026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한 46억 원 중에 30억 원 정도가 이월이 되고 16억 원 정도는 올해 착공을 해서 성급 등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남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은 지금 이월 금액이 그대로 다 이월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많았습니다. 올 7월에 저희들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내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또한 토지 보상에 대한 문제 지연으로 지금 지연됐는데 12월에 농식부모로부터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곡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그리고 천북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은 올 4월 25일 날 농식품부와 농촌 협약을 맺고 올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현곡 같은 경우에도 국비 매칭에 따른 예산이 올해 24억이 확보되었는데 이 금액이 21억이 이월된 것은 아직까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이 이월된 것 같습니다. 이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전체적인 설명 잘 들었고, 그럼 지금 전체적인 다 이제 준공 이제 포면 준공기한 미도록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럼 네 번째로 1억 6,740만 이거는 어디 설계비 명목으로 나간 겁니까? 이거 어디 보상 명목입니까? 어떤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36페이지 네 번째 예. 현곡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보면 지금 지출했는 금액이 총 예산액이 23억 7천 중에 1억 6,700이 나갔지 않습니까? 예. 원래 이게 어떤 명목이죠? 예, 우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를 하고 저희들 재정 집행을 위해서 성금을 지급한 금액입니다. 성금입니까? 예. 잔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게 용역비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성금 형태. 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이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성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고율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도 천북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도 마찬가지입니까? 천북면 기초생활 거점 사업은 농어촌 공사의 위탁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저희들이 농어촌 공사로 위탁 집행을 다 한 상황이고요. 그럼 이거 전체 금액 73억이라 하는 부분은 전부 다 이월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건 이제 균특하고 우리 도비 시비는 지금 현재 금액은 확보된 금액입니까? 예, 예산은 다 확보되었고요. 73억 중에 56억 원이 균특 국비 예산이고 나머지 이제 도비가 1억 5천이고 시비가 17억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사입니다. 예, 과장님 최영규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5번에 천북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말씀하십시오. 이건 1억 8천에 지출액이 2,500인데 나머지는 원래 지출 예상액을 제외하고 아니면 불용하고 지출 예상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명시를 한다는 뜻인가요? 예, 위원장님이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2,500만 원은 지출액이 9월 현재 기준입니다. 9월 현재 기준으로 2,500만 원을 지출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1억 8천만 원 예산은 중에 2,5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2월이 돼야 되는데 그 돈은 12월 31일 이전에 농어촌 공사의 위탁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 지출 예상이다 제외한 금액으로 하신 얘기죠, 작성할 때.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이게 왜 명시율입니까? 사고율, 명시율을 구분해 보자면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고율 대상이 아닙니까? 이제 명시 2월은 원인 행위가 없는 경우에 저희 원인 행위를 부득이 못하는 경우에 명시율이 되고요. 사고 이율은 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사업건에 대해서는 사고 이율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그러기에는 그 말씀 제가 알겠는데요. 네. 지금 꾸준히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집행되고 있으면 원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그러면은 원인 행위가 있었으면은 사고 이율로 가야지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저희 사업이 이제 기본 계획을 용역을 주면 용역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사업비 중에서 뭐 한 2억 3억 정도 된다면 그 돈은 원인행위가 되어서 집행이 돼서 사고율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예산은 아직까지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고 농지부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취지는 압니다. 그럼 64만 8,800원이 예. 그 명시월 사유가 뭡니까? 64만 8,800원이. 요 금액을 굳이 요거 예. 뭐 우리 과장님 명시월 사고 이월에 대한 성격이나 뭐 내용은 알겠는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뭐 준공기한 미도래다 뭐 협의 지연이다 민원이 발생됐다 사업이 연내 준공이 안 될 것 같아서 뭐 이런 등등 사유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64만 8,800원을 명시월 시킨다는 거는 좀 그것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또 회의가 좀 예산 심의가 늦어질 수도 있으니 자료로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 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서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축산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그 사업 현황서 30페이지고 예산서는 612페이지입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그 지난 22년도부터 11호 매년 3천만 원씩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신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번 3차 추경 때 이 도비로 특별 교부세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축 같은 경우는 가축 전염병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추가로 4천만 원을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22년도부터는 뭐 특별 교부세나 도비 지원 없이 매년 11호 3천만 원씩 집행을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특별 교부세가 내려온 게 뭐 일회성 긴급 지원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이게 유사한 발생 시에 지속적으로 계속 도비 지원이 이루어질 건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가축 전염병 요 발생 대책비 같은 경우는 거의 수시로 일회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 뭐 그리고 고병원성 조류 독감이 많이 돼갖고 긴급적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편성했고요. 요거 바로 소독약이나 이런 걸 사서 배부하도록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긴급 이제 가축 방역비 같은 경우에 뭐 상시 방역 활동이나 긴급 상황에 필요한 것들에서 유연하게 쓰시는 그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고,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전액 그러니까 도비로 지금 집행이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예산의 쓰임은 저희 시에서 하고 그 이번에 교부세로 내려온 예산도 4천만 원이던데요. 그래서 도비랑 이게 시비를 좀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시비 예산만으로도 방역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이제 도비로 특별 교부세로 그 이제 집행 예정이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게 조금 더 시 자체 자원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서 지금 614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보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전체적인 이제 본 예산에 1억 1,700만 원에서 3천만 원이 삭감됐고 실제 집행 금액이 8,732만 8천 원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삭감된 예산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 예정이세요? 저희들이 이제 유기동물 보호 관리하면서 남는 금액을 삭감하는 건데 삭감하면 자동적으로 시로 그냥 넘어갑니다. 시 예산계로요. 예, 반납 처리를 하신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이제 25년도 저희 최근에 이제 당초 예산으로 그 이제 25년도에 집행될 예산은 기존 24년도 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1억 1,800만 원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지금 24년도 예산에서 1억 1,700만 원을 이제 편성을 해서 올해 3천만 원의 그 삭감액이 제 예정이고 그걸 반납 처리가 되게 되면 25년도에 이 1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더라도 이것 또한 지금 다 쓰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유기유실 동물은 추측입니다. 그게 정확히 돼 있는 게 아니고 추측이기 때문에 올해에 근거를 해갖고 내년에 비슷하게 잡은 거고 올해도 그러니까 2024년 예산도 작년도 예산을 비슷하게 편성해갖고 남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현재 입장에서는 추측을 그러니까 확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이제 이 유기동물 관리 서비스라든지 뭐 그 포획, 보호, 입양 치료, 입양을 유도하는 그 캠페인 같은 것들의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1년 동안 하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세부 사업 계획서와 지금 어쨌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 유연하게 예산을 그 편성해서 집행 예정이라고 하시지만 이게 예산 집행률이 어쨌든 간에 낮은 효율성으로 이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도 한번 다 그 25년도 예산을 쓰실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이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추측하고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이라든지 저희들 동물 등록한 사람한테 수시로 문자라든지 보내갖고 이제 동물 관련해갖고 배설물 처리라든지 목줄 착용이라든지 그 수시로 또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사업의 일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 25년도 운영하실 때는 이게 과다 산정이 아님을 판단할 수 있게끔 좀 데이터 기반으로 수요 예측하셔서 예산을 좀 집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우리 남석가도 참 올해 한 해 그 여러 사업 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이 사업 특성상 그 뭐 마찬가지로 그 이율이 좀 많은데 꼭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 조서 그 38페이지 명시율 이제 여기 보면 총 13건의 그 이율이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 61억 정도 됩니까? 예, 이율할 금액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관상업회 이 부분은 뭐 어차피 예산 잡아갖고 한다고 그 전에 말씀을 또 하셨는데 이 어촌 신활력 정진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거는 뭐 5천만 원 잡아가 5천만 원 그대로 이용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촌
그 신안정리 사업 자체가 지금 감사원에서 올 상반기에 해양수산부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 결과가 아직 해양수산부로 통보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그 감사 결과를 보고 기본계획, 그러니까 각 시군이나 이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감사 그 결과를 토대를 보고 그 어떤 부분이 지적된 부분을 제외시키고 감사에 지적된 부분을 제외하고 그 해양수산부가 각 시군에다가 그 승인 부분을 수정해서 승인해줬는데 해양수산부 감사 자체가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 자체가 가곡권 전체에선 지금 한 4건, 5건 같이 물려서 해양수산부의 승인 자체가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건입니다. 그러면 그 지금 뭐 하스항, 가곡항 그 다 그런 내용들입니까 밑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하스 1지구 연안 정비 사업은 여기 대해서는 이게 왜 이월이 많죠? 예, 맞습니다. 하서하고 나정 연안정비 사업권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러니까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 과거에 그 태풍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계속 증강하고 그리고 또 기상 이변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당초 기본 그 통상 한 20년 주기를 그 통상해 가지고 피해 실적을 보고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그걸 못 믿겠다 해서 최소 50년에서 100년 정도까지를 감안해서 더 보강된 그런 기본 계획을 수립하라 해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 승인 부분 받는 부분에 저희들이 한 1년 반 정도 지체되면서 사업이 좀 지연돼서 그래서 올 상반기에 사업이 이제 기본 계획을 승인받고 사업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좀 그 일부 집행된 부분이 너무 늦게 시작된 부분 때문에 이제 내년도 저희들이 4월달 이전으로 이 사업비는 전부 다 지출될 계획입니다. 다 됩니까 이게? 네네. 그 전초랑 금화 보영역 건립사업 조명 개선 공사 여기는 저 지금 현재 그 이 공사 착공이 지금 뭐 다 되고 가고 있는 겁니까? 예, 전천항은 이제 그 시설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관 조명 시설이 너무 미약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보강을 하겠다 해서 우리 시자체차 사업 추가로 더 반영해서 내년 2월 달까지 준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조성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 실시설계 용역 그 중이고 발주는 데가 있습니까? 예,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사업은 1회 추경의 예산이 반영된 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도 투용자 심사라든지 행정 절차를 저희가 좀 이행하는데 좀 시간이 좀 지체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상감사, 그 원가 심사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그 사업이 예산 확보되면서 추진하는데 좀 시간이 좀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지금 해양수산과 그 지금 이제 사업들 보면 굴주굴자 사업들도 국도비도 많고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이 이어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금액 자체가 그 상당수가 그 금액도 크고 여러 가지들 보니까 이 어떤 저 3조 추경 때 이 전체적으로 한번 그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또 이제 과장님에 의해서 그 어떤 이런 사유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가 이혼하는 것도 정말 뭐 당연하게 뭐 사업 특성은 이혼해야 되는 부분이 해야 되겠지만서도 이 너무 이율이 많고 하니까 우리가 그 적재적소에 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이래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의견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업 추진에 만전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서 좋습니다. 다음은 농축산해양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과장님 그 명시월 사업조서 29페이지에 연번 2번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주요 사업 현황은 5페이지 그 안강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예. 예. 그러고 질문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인데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예산안 심사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근거나 또 지출에 대한 그 근거를 관련 법령이나 조례를 사업 설명서에 주요 사업 현황의 설명서에 기재를 해 놓으시면은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도 그렇고 도움이 됩니다. 또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라도 특히 그 보조금이나 그 민간 위탁 사업비 같은 경우는 법령에 조례에 근거 없으면은 예산 편성을 못 하도록 안 돼 있습니까? 그죠? 예. 저희들 좀 부탁드리고요. 요거는 뭐 사정에 있겠지만은 추경 예산 편성해서 바로 명시 2월 사업으로 올렸네. 그죠? 그 사유만 설명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중앙시장 말입니까? 안강시장입니다. 2번, 안강. 연번 2번. 요거는 그 도비가 9월 29일 날 교부됐습니다. 도에서 내가 그래가지고 늦어졌습니다. 아니 근데 요거 주민 그 참여 저거는 예산이네. 그죠? 예? 이거 주민 참여 예산이네요. 예, 네, 우리가 올리는 것보다 도비가 이제 10월 29일 날 도비가 예. 이제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조를 맞추고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그진 사업 기간이 짧았어.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이거 확정된 게 언제입니까? 이게 몇 년도 2025년도 주민 참여 예산 아닙니까 이거? 그 도비가 요 공사업비가 10월 29일 날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 시에서 보조를 매칭했는 겁니다. 예. 뭐 충분한 사정이 명시월 사정이 있다고 보지만은 예. 가급적이면은 예. 명시월이 2월은 어떻게든 간에 뭐 그게 예산 회계제도 예외상 아닙니까? 그죠? 일반적인 상은 아니잖아요. 예. 가급적이면은 2월 입도록 좀 사업 집행의 의지를 갖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예, 지행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국장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국장. 그 우리 저 예산은 페이지 547페이지. 저기 임차료 사무관 밑에 그 우수 전통시장 선진지 견학 차량 해가지고 이거 900만 원 전액 감되는데 이게 계획을 잡았다가 안 한 겁니까? 이거 어떤 사유입니까? 요거 그 전체 상인 고객 경주시 전체 수입해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은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안 갔습니다. 저기 말하면 그럼 이걸 안 잡아야지 그럼 예를 들어 예산을. 이게 근데 없는 건 아닌데 다 짓는데 전체 다 하락하면 어떤 부분을 전체 다 하락합니까 이걸? 상인의 종류가 이제 우리 시 전체 그 있고 이제 전통시장 있는데 전통시장살 다 갔습니다. 가고도 하고 요거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이게 우수 전통 시장만 가는 겁니까? 안 가면 전체 다 뭐 집행부만 갑니까? 이거 어떤 목적이 어떤 건지요? 요거는 이제 전체 상인의 그입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그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예년에 간 예가 있습니까? 뭐 처음에는 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원래는 지금 그 상인회 자체가 전체 상인회 자체가 운영을 잘 안 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상인회 갔는데 원래 이제 지금 사실적으로 거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 2024년도는 그 3년도 갔습니다. 3년도. 작년에 갔고 예. 올해는 안 갔고 예. 내년에는 예산 잡아져가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싶어가 잠기는 잡아놨는데 혹시
혹시 뭐 예, 본인들이 이제 그 뭐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그 요거 최근 그 갔다 왔는 자료라든 요거 해가지고 한 3년간 해가지고 했던 부분들 그럼 예. 이 필요 없으면 요 꼭 뭐 굳이 예를 들어 가야 될 것 같으면은 뭐 그 추경 때라든지 예, 어떤 예. 부분 해서 이래가지고 왜냐면 이런 금액 많지 않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예, 하여튼 요걸 좀 효율적으로 좀 꼭 가야 될 내용 같으면 그 수립을 해서 예, 단합을 위하던 우리 상인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사기 진짜 차원에서 하든 어쨌든 간에 필요하면 이걸 하고 예, 이게 전체적으로 뭐 시행 안 할 것 같으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잡아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보시면 549페이지 이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 위원 참석 수당 그다음 페이지 보면 유통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 참석 이 부분도 이런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요거는 반납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사유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온라인 시장이 확대가 계속돼가지고 이제 그 중소 유통기업 간에 이제 그 안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사용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될 부분 간에 아주 그 실제 이제 적은 비용을 이제 예산을 잡아놨다 이제 이런 내용이네, 그죠? 예. 작년에도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안 하고. 예, 코로나 이후에 좀 이게 좀 이제 운영이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소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그 사업 현황서 10페이지 예산서는 551페이지입니다. 지금 그 공공 배달앱 운영 및 홍보 사업 관련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24년도 본예산 전체 2천만 원 중에서 1,500만 원 삭감되고 실제 집행액이 100만 원. 그러니까 집행률 전체적으로 한 5% 정도에 불과한데 이 사업 운영이 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사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주로 이제 그 홍보비를 좀 많이 쓰는데 요 사안에 대해서 도에서 사실 홍보를 대부분 다 해가지고 시에서는 홍보할 그 예산 절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삭감된, 그러니까 즉 미집행된 예산이 홍보 예산으로 지금 돼서 이 부분은 그러면 불용 처리되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게 처리가 되나요? 예, 추긴 삭감입니다. 1,500만 원. 아예 삭감이요. 예. 그 삭감된 건 아는데 이게 나중에는 그냥 반납으로 처리가 됩니까? 삭감은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안 쓰니까네 예산 자체를 삭감 없애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공공 배달 앱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도시비 매칭 사업으로 전체 1억 4천 네, 기정액이 있었고 실제 집행액은 한 1억 2,500만 원 정도로 24년도는 운영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저희가 25년도 예산안에는 이 공공 배달앱 운영 관련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5년도는 이 운영은 하진 않으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어도 그렇고 시군에서는 여기 자체 거진 그 효과가 거의 없어가지고 미비해가지고 안 한 걸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25년도부터는 공공 배달앱 뭐 홍보 운영이라든지 배달앱 운영 자체는 이제 아예 운영 전체를 안 하시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안 하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도에서도 이제 상당히 좀 회의적인 의견이 있고 해서 도도 지금 이제 유보 좀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도 하겠다는 시군이 사실 뭐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이게 이제 내년도에 확실하게 의견이 이제 수렴이 되고 도 방침이 확실하게 정해지면 그때 저희들은 추경의 확보에도 늦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어제도 우리 뭐 비상 그 시국 관련해서 지사님 그 시장군수 회의를 할 때도 이걸 배달앱이라든지 뭐 지역 화폐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을 좀 돼서 활성화하게 해달라는 저 건의가 있었는데 요거는 저희들 일단 내년 당초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고요. 요거는 이제 도에서 많은 홍보비를 써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도 굳이 우리 시비를 그렇게 넣어서 할 수
할 필요 없겠다 싶어서 저희들은 최소한 금액만 집행한 것이고 내년도 예산 부분은 저희들 추경에 도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이해했고 그 이제 공공 배달 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지역 화폐, 지역 그 상품권 관련해서도 지금 뭐 정부에서도 전체적으로 활용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걸로는 알고는 있는데 25년도 예산이 이게 활용도가 좀 낮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과다 선정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편성을 해도 무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의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신성장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 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신성장 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는 지금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32페이지에 사업 현황서 32페이지 예산서는 565페이지입니다. 그 신재생에너지 해외 선진지 공무원 연수 상사업비로 잡혀 있는 이 사업 계획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게 세부 사업 계획서가 있으면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정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저 명시업 사업조서 31페이지 여기 보면 그 두 번째 칸에 경주시 에너지 계획 수립 용역 하는데 이거 금액이 저 3,200원 잡혔잖아요. 예. 근데 그 저 이유라는 그 이유가 그 경상북도 에너지 대상 그 사업비를 연말에 교부받아 당일 집행이 어려워서 이걸 한다는 게 맞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요 상사업비를 받은 시기가 한 11월쯤 됩니다. 해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월시켰습니다. 이 언제 그 몇월 달에 받았죠? 저희 11월 달에 받았습니다. 11월 달. 네, 11월 19일 날 저희들 수상해서 받았습니다. 요 세부 그 내역서 해가지고 네네.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11월 19일 날 그 안동에 가서 이제 에너지 대상 이제 그 상을 받아가지고 상사업비 4천만 원 받았거든요. 4천만 원 받아가지고 이제 800만 원은 공무원 연수 상사업비로 800 쓰고 그다음에 우리 에너지 계획 전체 한번 수립을 경주시의 미래 한번 그거를 한번 짚어보자 해서 상사비 4천을 가지고 이제 3,200만 원은 용역비로 편성하고 800만 원은 이제 고생한 직원들 이제 해외 연수 가는 걸로 해서 요 돈이 이제 상을 받은 게 11월 19일이고 그 이후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요 예산은 추경에 정리 추경에 편성해서 2월에서 내년에 초에 바로 집행하는 것으로 고려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그 늦지만 하여튼 대한 축하드리고 하여튼 그 내용을 써야 될 내용에 대한 그 세부 내역을 보면 좀 참고를 좀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예, 이사입니다, 위원장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장 산업가죠. 사업 현황은 31쪽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565쪽. 이거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 시설 개가 예산 절감으로 5천만 원 잡아놨다가 3천만 원 네. 반납하는 겁니다. 네네 맞습니다. 공공시설이면 우리 그 시 소유의 태양광을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주로 이제 경로당이나 저희들 공공 건물에 있는 태양광 시설입니다. 우리 시청 본청에 있는 것도 네, 다 포함됩니다. 그 총회가 28개소. 네네 맞습니다. 요거 현황 좀 받아볼 수 있지요? 네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8개소. 이게 우리 그 혹시 안 그러면 뭐 황성동 행정복지센터도 같이 그 관리 들어갑니까?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네. 그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 한 2천만 원 시설비로 유지 관리비로 이제 소요가 되는데 네. 그 생산되는 전기 지금 뭐 연도도 차이가 날 건데 그죠? 네네. 가장 오래되는 그 연도하고 같이 좀 나오는 걸 한번 좀 표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니 그 개인적으로 과장님 뭐 좋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고. 아니 예산 말고 네. 이 태양광이 이렇게 해놓고 2천만 원 유지 관리비를 써도 네네. 뭐 덕이 많이 된다든지. 당연히 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그 자료만 좀 네, 제출해 알겠습니다. 주십시오. 이사입니다. 예, 더 지뢰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지뢰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성장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문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 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자력 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원자력 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 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 사업본부장님,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상수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생활하수과 소관 지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하수과 원수관. 제가 요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뭐 우리 하수행정팀 윤혜경 팀장님이 오셨나요? 예, 다른 게 아니고 이 우리 주요 사업 현황의 19페이지에 보시면은 별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 말씀드리는데요. 외동 근천 양남 하수 처리 시설 사용료와 다음 페이지에 문무 대왕 내남 서면 하수 처리 시설 사용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산 요구 현황을 보면은 이 표를 봐서는 예산 요구 현황이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서에 효율적인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부서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결국은 예산 변경 아닙니까, 그죠? 예산 변경. 예.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래 되면은 그 변경했는 내용을 내역서를 제출해 주셔야 이게 예산안 심사에 원활하지. 이걸만 봐서는 이 숫자가 안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변경했으면 거기에 이제 하수 첼러치 처리 시설 위탁 운영비, 그다음 간포 하수 처리 시설, 화천 하수 처리 시설, 외동 근천 문무 대왕 이렇게 다 한꺼번에 세부 사업에 대해서 그 예산 변경을 하시는데 이 전체 내역이 있어야 이 예산안 앞에 4,500 정해 가는 거랑 뒤에 1억 부족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예산 이게 그래 되면 개별 사업 단위로는 불용되고 부족하고 이래 되잖아요, 그죠? 예, 요거 말씀을 좀 드리면은 예. 지금 BTO 사업이 이게 저희들이 몇 군데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옷수량 자체를 저희 당초에 판단하는 거하고 좀 많이 틀립니다. 또 더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적게 량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어떤 저희들이 당초 예산보다 많이 줄 수도 있고 많이 늘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렇게 저희들이 같은 그 부기 내에서 사용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요 부족분이나 4,500대고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메우기 위해서 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별하게 어떤 뭐 이게 뭐 예산 전용을 하거나 이런 상황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예. 네, 아니 이제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오해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뭐 이거 관리비잖아요, 그죠? 당연히 지출이 돼야 될 관리비고,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발생이 예측이 불허가 되고 또 그 처리 시설이 간포나 화천, 외동, 문무 대왕면 등 비용이 다르면은 그 예산 변경이 그게 더 오히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변경이나 뭐 전용은 또 가능하고요. 또 전용은 절차가 따르지만은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부서장 책임하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됐으면 우리 예산안 심사 조서에 주요사업 현황에 그 내용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세부적으로 별도로 이렇게 제출해 주셔야 이해가 되지. 이것만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예산 심의 과정에 우리 팀장님 묻게 되고 답변하는 과정에도 오해도 생길 수 있으니 뭐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별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렇죠. 세부적으로 적어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주셨으니 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죠? 우리가 뭐 의회에서 이거를 불용 처리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뭐 내몰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라시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영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방금도 우리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고 또 전체적으로 저는 또 얘기를 위원장이다 보니까 이 우리 예산에 관련되는 우리 그 영시율이나 또 이 쓰고 남는 예산 삭감에 예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 24페이지 그리고 명시 우리가 2월 4월 줘서 92페이지 보시면 가령 저희들 그 지금 이 숫자로 봤을 때는 현곡 소연 처리 분구 하수 관로 정비 사업 해가지고 이 올해 25억을 잡았다가 지출액이
2억 6천이 되고 그 이율이 22억 23억 가까이 되잖아, 그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 그 우리 주요 사업 현안에 보면 예산 삭감 내역에 보면 이 34억 기정을 잡았다가 지금 5억 4천을 그 이제 국도비 내역 조정에 따른 삭감을 해가지고 이랬는데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은 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산 그 우리 예산 안에 보면 680페이지 보면 현공면 소연 처리 분국 하수 간로 정비에 지금 현재 29억을 잡았다가 34억을 잡았다가 지금 29억을 해가고 9억 4,600 그 이제 가는데 시설비로 해가지고 여기 산출 근거에 보면 680페이지입니다. 현공면 소연 처리 분국 하수 관리 정비가 이 실질적으로 이제 국비가 이제 경정회가 16억, 기정 21억, 밑에 시비가 경정 9억 2천, 기정 저 9억 2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실제 줄어든 부분이 이 국비가 5억이 줄어든 그런 걸 이 산출로 나타내는 거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이거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2월 조세 보면 92페이지 보면 이 전체 22억이 다음으로 이월하는 이 금액하고는 뭐 어떤 부분이 이게 순차적인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전체적인 부분들이 지금 2월 조세 보면 앞페이지도 그렇고 전체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수가 쪽에 지금 현재 시간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상수도과도 마찬가지고 그 전체적인 이게 흐름을 자체를 갖다 이게 또 전부 특별하게 아닙니까, 그죠? 사업 주체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 한번 해봐주십시오. 이게 환경부하고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환경부하고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국비가 감되는 거는 환경부에서 이제 세입이 좀 일부 이제 감소된 면이 있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국비를 조정했고 감되는 거는 이제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에 최우선적으로 이래 먼저 반영해 주기로 실무적으로 협의가 다 된 사안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예산 삭감 내역에 실제 우리 예산 안에 5억하고 지금 예산감 요거는 국비 삭감에 따른 부분이고 지금 우리 2월 조세에 보면 이거는 원래 전세 사업비 25억 중에 지출이 2억 6천 되고 실질적으로 다음 연도로 2월 해는 금액이 국도비 합쳐가지고 지금 2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그럼 지출된 내역은 뭐 지금 나타나는 거는 물론 뭐 세부 내역을 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전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현곡 처리 분국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총 사업비가 385억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지금 현재 우리 오늘 지금 추경 정리 추경하는데 올해 삭감되는 이런 부분은 원래 예산 받았는 것에 대해서 쓰고 삭감되는 금액을 정리해 놓은 부분이고 맞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380억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월해야 될 부분은 또 정상적으로 이월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비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론 뭐 특히 우리가 우리가 생활 하수가나 상수도가가 어떤 계속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하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금액이 이거 보시면은 하수도가도 전체적으로 지금 이 금액이 196억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이걸 좀 뭐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뭐 어떻게 좀 이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숫자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 예년 또 한 매년 이 정도 됩니까? 하수도 사업이 보면 행정 절차 이행에 이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예산이 책정되어서 사벌 뜨기까지 보통 한 3년 정도. 예. 원래 보면은 이제 특별히 이제 대부분이 하수도 사업 이제 행정 절차가 이제 마무리됐고 현재 공사가 발주 중인 게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 되면은 공사가 본격 시행되면은 이제 이월액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래 줄어들 것으로 이래 보입니다. 참고로 뭐 전체 우리 사업비가 사실 준 그런 부분 아니고 예. 기본 사업비는 정해져 있고 내년도 그 과장님 얘기했듯이 내년 사업이 시작되면은 또 그 원래 준 이 부분들도 내년에 또 내려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총 사업비가 이제 확정이 되는 상태고 예산이 이번에 이제 감액시키는 거는 국비 이제 세입이 이제 줄어서 이제 이래 조금 먼저 주고 이제 늦게 주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줄었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이 잘 되는 시군에 이제 먼저 주고 이제 늦게 주고 이제 이런 예산을 풀로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은 총 사업비가 확정이 됐고 예산이 집행 잘 되는 거는 이제 내년도에 예산 확보가 많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 연말에 이제 충묘지구도 이제 올 연말에 이제 발주가 되고 천북지구도 이제 18일 날 이제 개찰이 이제 되면은 그때부터는 진행이 좀 속도가 잘 나갈 것으로 이래 예상이 됩니다. 한 2년 정도는 계속 행정 절차 이행에 그래 집중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우리 저희들 주요 사업에는 24페이지 예산 삭감 내역에 보면 전부 다 나머지 집행자액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하고 이제 남았는 금액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제 반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반납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중간에 일단 추경할 때라든지 우리 예비비 그때 막 쓰고 지난번에 막 긴급 이 부분하고는 사실 여기 있던 부분 가지고 뭐 배수라든지 우리가 하수라든지 그 예산이 보통 한 80이나 100이 연간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기 다 나눠져 가지고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소위 말해가 전용을 한다 하면 여기서 쓸 수 있고 뭐 이런 건 아닙니까? 비슷한 부분은. 그걸 꼭 예비비를 꼭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예, 이거하고는 이제 목이 이제 다르고요. 하수도가 이제 긴급 보수비가 막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긴급 보수비가 이제 풀 예산 개념으로 작년도 한 3억 정도 모자라가지고 사실상 예산 집행 다 하고 예산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해서 계속 사업이 많다. 거의 다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걸 잘 정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 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사업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 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차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4년도 제3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차 추가 경정 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차 추가 경정 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잠깐만 있으면은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삭감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경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회를 선포합니다.